단점과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 정도 투자금의 일산보다 괜찮은 투자처를 찾지 못했어요. 이게 24년 3월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저는 19년도에 첫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하락이 시작된 22년과 23년에도 각각 한 건씩 투자를 했었는데요. 지역은 모두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24년 다시 투자처를 수도권으로 옮겨서 얼마 전 일산에 계약서를 쓰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일산이라는 지역을 투자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고 투자금은 얼마가 들었는지 등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투기를 조장하고 지역을 띄우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22년과 23년에 대구에 투자했다고 떠들었어도 대구시장이 반등했나요? 아니었죠. 저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한두 사람이 어그로 끈다고 해서 딸려올 시장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향후 저의 투자 복귀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목차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일산을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1편이 끝날 것 같고, 아마 두 번째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래서 투자금은 얼마 들었는데, 얼마나 보유할 건데, 어디 지역에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두 편에 나눠서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일산을 왜? 자, 먼저 얼마 전 나왔던 이제 기사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 대선 공약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 23년 11월 29일 날 기사고요. 공약 챙기는 윤, 1기 신도시 특별법 반드시 통과한다. 23년 11월 14일 기사입니다. 저는 사실 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에 투자한 이유는 재건축 호재를 가장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호재 자체를 싫어하거나 못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호재로 인해서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하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은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호재로 가격이 오른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호재의 씨알이 거의 먹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물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2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22년 3월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윤 당선인 재건축 공약에 목동 3개 꿈틀한다. 1기 신도시 주목. 당선인에게 바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안전진단 면제. 최대 난제 집값.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그림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재건축과 1기 신도시가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을 때 공약이 신도시 특별법 입법을 발의하겠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밝혔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때부터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시작이었죠. 이게 22년 초였습니다. 그런데 22년 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이미 하락장으로 꺾이고 난 이후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그 호재가 사이클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호재는 상승 사이클에서는 불구덩이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하락 사이클에서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미 21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KB 지수상으로는 22년 8월부터 꺾인 걸로 나오지만 이미 21년 말부터 거래가 안 되고 시장은 꺾이기 시작했죠. 호가도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에 23년 말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죠. 그런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했어서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23년 초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반등 전환의 시장이었다면 이 호재를 타고 아마 1기 신도시가 더 날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저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호재가 호재의 크기에 비해서 가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당을 제외하고는 일기 신도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에요. 물론 다른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낮다. 이런 칼럼들도 나왔어요. 실현 불가능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에도 잠잠한 일기 신도시 집값, 일기 신도시 천지개벽 들썩들썩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일기 신도시 사람들조차도 이게 진짜 될까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죠. 이렇게 부정적 시선이 강한 거는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원주민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이슈지만 분당만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건축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집값도 저렴하고 소득 수준도 낮은 일산이나 삼봉 같은 곳은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삐걱거릴 확률이 높은 거죠.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원들의 단합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어렵게 되는 거죠. 현재 일산 시장의 분위기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매수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건축 언젠간 되겠지라는 약간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찾기는 하지만 무리해서 매수하지 않는 분위기고, 매도할 사람은 언젠가 되기는 할 텐데 내 살아생전에 되긴 하려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매물을 하나 둘씩 내놓는, 분당처럼 수요가 확 몰리는 것도 아닌데 공급이 줄어든 것도 아니니까 집값이 계속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산 왜 매수한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산의 수합 분석을 통해서 제가 왜 매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재건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들입니다. 자, 먼저 장점은 일산의 인프라와 학군 그리고 일산 자체의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일단 입지 자체가 서울에서 너무 멀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배드타운이죠. 근데 기회 요소는 일기 신도시 전체의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전체가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일산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일자리가 확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가 투자한 지역은 동구구, GTX가 들어오는 직접 호재는 서구긴 하지만 어쨌든 GTXA 호재가 있다. 투자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과연 여기보다 더 나은 데는 없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위험 요인일 수 있다. 제가 여기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먼저 장점으로 뽑았던 인프라와 학군입니다. 제가 일기 신도시를 좋게 보는 이유는 신도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으면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일기 신도시는 학군까지 좋습니다. 분당의 순회 학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요즘에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산의 오마 학군, 백마 학군 그러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죠. 학원가의 규모는 계속 작아지고는 있지만 서울 수도권 통틀어서 서부권에서는 일산 학군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마포에 이제 대흥동 학군이 좀 뜨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모면이나 성적면에서 일산이 밀릴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갖춰진 인프라와 학군을 구축의 아파트 때문에 그냥 버리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낡았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다. 세 번째는 교통이 안 좋다. 이게 일산의 가장 큰 세 개 단점입니다. 낡았고 일자리가 없고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분당하고 가격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요게 이제 극복될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일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새로 도시를 조성하는 것보다 이미 완성된 도시 아파트들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게 저는 훨씬 싸게 먹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번에 노후계획 도시에 들어가는 지역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테크노밸리 같은 일자리 호재를 제가 100% 믿지는 않습니다.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하는 기업이 적을 수도 있고 계획처럼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는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일산 또한 바이오 특화도시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어렵사리 착공도 했어요. 근데 기대만큼 과연 일자리 증대 효과를 가져올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이런 호재와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본 거죠. 마지막으로 GTX-A는 확정된 호재고 올해부터 일부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죠. 물론 원시티처럼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거나 환승을 통해서 GTX를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17분이 나왔어요. 출퇴근 시간이. 10분까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차 간격이 조금 긴 게 좀 문제여서 과연 이게 파주에서 타고 오면은 과연 킨텍스나 대곡에서 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수화장표에서 이제 적어드린 것처럼 단점과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 정도 투자금의 일산보다 괜찮은 투자처를 찾지 못했어요. 이게 24년 3월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편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과연 저는 얼마로 투자했고 과연 어느 쪽을 투자했는지 어떤 단지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했는지를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